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육아하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어렸을 때 한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40이 다 되어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렇게 평범한 선을 보고 평범한 결혼을 하고 평범한 전업주부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전에는 작은 공부방을 했었는데 남편이 제가 내조를 해주기를 바랬고 저도 이골이 나 있던 차라서 좋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 믿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나서 늦게나마 엄마 노릇을 하려고 키우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벌써 아이들을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킨 애들도 많은데 저는 아직도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참 소심하고 겁도 많고 제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녔는데 아이가 크면서 독립심을 갖게 되고 좀 달라졌어요. 사춘기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와 대화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아빠랑 더 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아이 간식해주고 아이의 학교 생활을 듣고 그런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결혼하고 이사 오게 된 곳이라서 친구들도 없고 나이가 들면서 공부방을 하던 것에 질려서 그런가 말수도 적어졌거든요. 젊었을 때는 꽤나 외향적인 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말수 적고 자애로우려고 하는 아줌마일 뿐인 거죠.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술도 먹어보고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적이 언제였던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렇게 무언가 비어있는 것처럼 지내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네는 다르지만 가끔 1, 2년에 한 번씩 연락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나 나누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또래 중에서는 늦게 결혼한 편이라서 아이가 얼마 전가 성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몇 년 전에 그런 외로움을 절실하게 느껴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카카오톡에서 오픈 카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오픈 카톡이 뭔지도 몰랐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흥미롭기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는 친구의 추천에 손사래를 치고 집에 돌아왔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궁금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를 훈육할 일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와 같이 아이를 혼내주지 않고 아이 편을 들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이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나요? 정말 외롭고 서럽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혼자 같은 기분이 들고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오픈 카톡이라는 걸 해보자 싶었죠. 지역이랑 나이만 쳐도 정말 많은 오픈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구에 50, 60, 70 나이대 모임방이 있더라고요. 인원이 20명 정도 넘었는데 제가 들어가도 잘 모르지 않을까 빠져도 모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다들 또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에나 어려웠지 좀 지나니까 되게 익숙해졌어요. 어차피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더욱 더 채팅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만나서 차도 먹고 밥도 먹고 그게 저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내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멀지 않은 같은 동네에 사는 저보다 4살 어린 분인데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딸을 하나 키우는 분이라서 저랑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아이들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와이프와 대면대면한 사이까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만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저도 가장 이해를 받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연락하게 되는 빈도수가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냥 안부를 묻게 되고 남녀 간의 대화를 나누니까 신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새에 그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비단 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채팅방에서 모임을 하게 될 때마다 저와 같이 앉고 저랑만 이야기하게 되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친해진 언니 동생들도 다 저랑 무슨 사이 아니냐면서 엄청 장난을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손살에 쳤지만 자꾸 그렇게 다들 몰아가니까 괜시리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건 사람의 심리잖아요. 가볍게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같이 집에 돌아가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서로 연락하면서 따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다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모임날 말도 없이 외박을 해버린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동창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다음날 남편 얼굴을 마주하기까지에는 너무나도 걱정되는 시간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 내 말을 하루 종일 들어주고 또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등어리를 토닥거려주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달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크게 싸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말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더욱 더 과감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 몰래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일부러 남편이랑 싸워서 만날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연인으로서 반년 정도 잘 만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앞으로는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늦둥이 셋째를 임신했을 초기 무렵에 저랑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이를 만날 때가 다가오고 하니까 미안하다나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저는 또 외로운 날들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많이 안 바라겠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좋다. 어차피 와이프가 아이 낳았으니 사랑도 못할 거 아니냐. 어떻게든 매달렸어요. 이 사람이 없는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를 이해하지 않냐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채팅방에서 다른 좋은 분들의 위로도 받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고 사람의 정이 필요하기는 했나 봐요. 그래도 지금은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외롭게만 살아오고 가족 사이에서 혼자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저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아요.